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배터리입니다. 오늘이 3월 14일이죠. 3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켜봤습니다. 신라젠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죠. 동기부여 영상이라고 불러야 될지, 투자 손실에 대한 인증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영상인데, 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실패를 인정합니다. 기도매매 아니면은 뭐 버티기, 뭐 구조대 기다리기, 뭐 이런 것들 제가 표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꼬투리 잡는 분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5,190원에서 상한가가 와도 제 평단이더라고요. 내일 당장 30% 상한가가 가더라도 제가 지금 본전이에요, 본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지금 뭐 1억 가까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 탈 돈도 없고요. 물 타도 특별히 의미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앞으로는 신라젠 매수하는 거를 당분간 관망하겠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모아 갈게요. 그냥 월급이 들어오면은 좋은 주식, 다른 주식을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갖고 있다가 신라젠이 완벽하게 내 예상이랑 다르게 가면 그냥 걔는 버리는 거죠. 이제 신라젠이 뭐 3,000원으로 간다, 4,000원으로 간다,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걔를 그냥 5천만 원에 투자한 거는 잊어버리고 나머지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0 몇 프로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손실을 물타기 해가지고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물타기 했습니다. 뭐 의미 있게 이 물타기가 된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잠시 멈추고 관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신라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 일단은 실패한 건 맞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이제 몰빵했던 자리인데 1월 16일 내일이면은 이제 거의 두 달이죠. 두 달간 한 번도 제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게 맞죠. 2개월간의 실패는 인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언해줬던 저는 올라간다에 걸었고 안티 분들이나 뭐 제 신라젠 비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5천원 초반까지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게 맞았고요. 저는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일시적인 실패지만 어쨌거나 2개월간의 예측은 여러분이 맞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2개월간의 저의 투자는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 실패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고 무지성으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금을 보유하면서 차후에 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만든 다음에 다시 물타기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주식으로 매수해서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젠을 손절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갖고 있고요. 왼쪽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라젠 잔고는 7,556주 그대로 갖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게 저의 오늘자 주식 잔고입니다. 아까 전에 10시에 제가 캡처를 했고요. 이거 캡처한 거잖아요. 시간대 나오는 거잖아요. 10시에 캡처하고 지금 라방 켜서 하고 있는 건데 3,921만 원이 저의 현재 주식 잔고고 투자 금액은 5,100만 원이고요. 수익률은 23%, 금액으로는 1,20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손실이. 예, 나이따님 인정합니다. 한 달 전부터 신라젠 팔라고 하신 분 많고요. 제가 고집을 부리다가 손실이 커진 거고요. 중간중간에 반등할 자리라고 생각해서 물타기를 해서 그 물타기한 수준에서 더 손실을 보고 있는 단계고 여기서 몇 번의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판단 착오는 제가 이제 복기를 해보자면 투자가 2개월 동안 실패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판단 착오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너무나 우습게 봤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락을 하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신라젠 차트 어디에서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를 만한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5개월 동안.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이 정도 하락을 하면 어느 정도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아무리 개잡주라고 해도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맹신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쯤에서는 진짜로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다. 왜냐면 한 번 하락을 했다가 횡보했다가 또 한 번 하락했으니 어느 정도 이 정도라도 이 정도 반등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날이 그날인 줄 알고 들어갔던 것인데 사실 차트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반등 나올 자리는 사실 지금쯤이죠. 예, 지금쯤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반등 나온다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정신 나간 새끼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이쯤에서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길래 지금 여기 거래량이 가장 많잖아요. 500만 주. 여기서 반등인 줄 알았는데 사실 들어가면서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횡보하면서 반등 나오는 건 좀 가짜일 확률이 많거든요. 횡보하면서 반등 나오는 거. 우리가 진짜 반등은 약간의 이렇게 깊은 골을 파고 난 다음에 V자 반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면서도 제가 휴맥스를 팔고 들어가면서 꺼림칙하다. 아, 이거 물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쯤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꼬리는 전부 다 수익이었어요. 만약에 이때 팔았으면은 한 4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죠, 그때. 근데 욕심내다가 이렇게 떨어지길래 어차피 너무나 안정권이었으니까 5%, 6%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단계에서 안정권에 있으니까 뭐 떨어져도 좀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었던 게 패착입니다. 이걸 무너뜨릴 때 예를 들면 여기잖아요. 1월 6일 이날이죠. 6,470원을 깰 때 무조건 매도했어야 됩니다. 무조건. 6,470원을 여기서 깼으면 그냥 무조건 여기서 어차피 그렇게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버티기로 대응했고요. 그래서 횡보하는 기간 동안 꺼림칙했던 날들이죠. 한 3, 4일 정도 계속해서 그냥 오르지도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데 꼭 6,470원 깨질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스스로 그냥 아니야, 여기서 반등 나올 자리야.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악플이라든지 비판을 수용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믿고 싶었던 거를 많이 보았던 구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급락해가지고 6,280원 여기서 꼬리가 나왔을 때 정말로 확신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 이제는 정말 반등이 나오겠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사실. 여기 6,200원, 6,300원에 잡으신 분, 6,000원이군요. 6,000원. 저가 6,000원 찍고 나서 반등 나올 때는 이제는 정말로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오겠구나. 뭐 8,000원 이때까지. 예, 여기 60일선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때 또다시 무너지고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사실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인데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죠. 여기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반등을 못하는 이 구간에서 점점 아주 미세한 조금 이렇게 하락할 때 그때 이 6,000원을 깨면 무조건 손절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무조건 손절을 못 지켰습니다. 이날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문으로 무한 배터리가 손절했다 그런 루머가 이제 돌 때, 요원비어가 돌 때 사실은 그때 손절을 했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깨지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겁주는 거야. 예. 6,000원이라는 거를 깨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손절하는 그 타이밍에 다시 들어 올릴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때도 역시나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타협책으로 내놓은 거는 현재 지점에서는 손절을 할 수가 없는 단계고 그래서 타협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추매 그만한다. 이제 앞으로 신라젠이 반토막이 나든지 마이너스 60%가 나든지 그냥 일단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관망하겠다. 바닥에서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그게 최선이었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매수하는 거를 자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2개월간의 투자가 완벽하게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맞아 들어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요. 향후에 손절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들고 가면서 다른 주식을 매수하겠다. 그리고 신라젠은 상당히 장기간 그냥 저 5천만 원은 물려있는 상태로 들고 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아까 전에 공선생님 5만 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